안녕하세요. 서방서방 이서방TV의 이서방입니다. 지금 현재 일본은 수출 규제를 통해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온 국민이 합심하여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하며 이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일본, 그들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일본의 경제 수준과 상황이 어떤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꼭 집중하시고 여유를 가지며 천천히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방서방 이서방TV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6.25 전쟁 이후 막대한 국력을 키워오던 일본은 세계 시장에서 제조업과 질 높은 기술로 엄청난 두각을 나타내며 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일본은 전에 말씀드렸던 플라자 합의와 급격한 고령화가 찾아오면서 침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 바로 잃어버린 20년입니다. 그로 인해 일본은 경제 분야에서 20년간 제자리 걸음을 하였고 심지어 후퇴한 것들도 굉장히 많게 됩니다. 그중 일본이 세계를 주도했던 조선업과 반도체 산업, 가전산업은 한국에 빼앗기게 됩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그리고 삼성이 등장하면서 세계 IT 산업을 주도하기 시작하자 일본의 유명 기업들은 비엔나 소시지처럼 줄줄이 도산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도시바 역시 반도체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고 무리하게 원전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부도 수준으로 몰락했고요. 샤프 역시 대만과 손잡고 삼성의 일격을 날리려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사 제품을 사달라고 삼성에 구걸을 하는 상황입니다. 삼성 만세! 대한민국 만세! 시간이 흘러 일본은 고부가 가치 산업을 통해 다시 한번 세계 무대에 복귀하려고 했지만 세상 일이 마음먹은 대로 되나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복병 중국이 등장합니다. 중국이 사회주의적 자본경제체제를 들여오면서 급부상하자 이는 일본에게 엄청난 악재로 다가오게 됩니다. 결국 2012년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되찾자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아베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베는 이른바 아베노믹스라는 플랜을 세우고 일본의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일본은 내수가 굉장히 좋은 나라였습니다. 내수 경제가 좋다는 것은 자급자족이 좋다는 이야기고요. 국민들 사이에서 돈이 아주 잘 돌고 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베는 갈수록 세계 경쟁에서 뒤처져가는 일본의 수출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아베노믹스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 수출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하며 내수 경제의 성장을 오히려 막아버리게 됩니다. 이에 아베는 낙수 효과를 내세우며 아베노믹스를 정치적 기둥으로 내세우고 내각을 성립하게 됩니다. 낙수 효과란 아베노믹스의 구조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자, 피라미드 모양으로 양동이를 쌓아보겠습니다. 맨 위층으로 갈수록 적은 양동이, 중간은 그보다 조금 많은 양동이, 밑에는 중간보다 더 많은 양동이를 깔아 피라미드 형태를 갖춥니다. 그렇게 쌓아두고 그 위에 물을 부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맨 위의 양동이에 물이 차 넘쳐 흐르면서 중간 양동이를 채울 것이고 다시 차게 되면 맨 밑에 깔려있는 양동이에도 물이 차게 되겠죠. 이것이 낙수 효과입니다. 그리고 아베노믹스에서 이 양동이는 꼭대기가 기업, 중간은 국민, 그리고 가장 밑은 국가입니다. 이처럼 아베는 기업 규제를 혁신적으로 철폐하고 세계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이 선전할 수 있도록 국내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기업들의 수출력이 개선되면 돈을 벌어올 것이고 그것을 고임금으로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국가는 고임금을 받은 일본 국민에게 세금을 걷어 경제를 부활시킨다. 아주 이상적인 논리예요. 그리고 2013년도에서 2014년도에 일본은 1%의 경제 성장률이 2%까지 오르면서 아베노믹스는 순조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2013년도에서 2014년도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버블입니다. 버블. 거품이 잔뜩 낀 거죠. 버블인 이유가 뭐냐? 그 당시 한국은 반도체가 엄청난 호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 일본의 경제 성장률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분야가 바로 반도체 소재 분야인데요. 한국이 반도체 호황을 맞자 자동으로 일본의 반도체 소재들 출하량도 늘면서 수출 시장이 개선된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일본은 그 전까지 0에서 1%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해왔고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을 안 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까지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다 보니 이게 아베노믹스의 힘 때문인 것처럼 보이게 된 거죠. 근데 웃긴 건 현재 일본의 이런 상황에 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졌다며 일부 보수 정당 의원이 부럽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일본을 옹호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 노동 통계는 완전히 허상입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은퇴 세대들이 많아지자 그 자리를 젊은 세대들이 채웠을 뿐이지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아니란 겁니다. 즉 출산율이 수십 년간 낮았던 일본은 일자리를 대체할 젊은 세대들의 수가 그만큼 엄청나게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일본의 국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얼마일까요? 얼마를 상상하든지 그 이상의 빚. 일본은 현재 국채가 1인당 GDP %로 봤을 때 전 세계 압도적 1위입니다. 압도적. 1인당 GDP %는 일본이 250%, 2위 이탈리아는 131%. 두 나라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2배입니다. 2배. 그리고 계산을 해보면 일본의 나라 빚은 무려 1경 4천조 원에 달합니다. 1경 4천조 원. 이것은 일본이 기축통화국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말이 안 되는 수치입니다. 우리가 세계 어디를 가도 쓸 수 있는 돈이 있죠. 바로 달러입니다. 달러. 달러를 쓰는 미국도 100% 내외인데 일본은 그런 미국보다도 2.5배가 높습니다. 이는 심각한 겁니다. 아주 심각한 거예요. 일본의 내수가 좋아서 이 돈이 은행과 기업에서 빌린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아닙니다. 수출 중심으로 가는 아베. 결국 내수는 아베노믹스 이후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돈이 안 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위에서 말했던 낙수효과에서 양동이가 차기 전에 그물을 홀라당 마셔버린다면 중간 및 양동이에는 물이 찰까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실제 일본 대기업들은 수출로 벌어들인 성과를 나눠주기는 개뿔! 사내 유보금이나 주주들의 배당금으로 지급하면서 국민들에게는 돈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다. 사유재산을 중시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일어날 법한 일들이긴 합니다만 확실한 사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보장제도는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지금 이 아베노믹스 실패로 인하여 많은 노령 인구들에게 사회 부양비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국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결국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증세입니다. 증세. 하지만 소득세를 올리면 국민들에게 부담이 가겠고 기업들에게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게 되면 수출 규제를 해버리니 난감했던 거죠. 그래서 일본이 선택한 증세가 바로 소비세입니다. 일본의 소비세는 현재 8%까지 올랐는데요. 오를 때마다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소비세를 올린다고 하면 그 전에 필요한 물품은 죄다 구매를 하고요. 소비세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더 이상 소비를 안 해버리는 겁니다. 결국 내수 시장이 침체되면서 돈이 안 돌게 되고요.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일본의 국제 신용도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 결과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아베 정권은 10년 동안 제자리 걸음만 한 꼴이 돼버렸습니다. 현재 일본은 돈이 없습니다.